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선국이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식을 열고 새로운 남원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양충모 당선인은 일 잘하는 경제시장을 내세우며 남원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 둘, 셋을 하나, 둘, 셋! 민선국이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시정 현안을 살피고 공약을 구체화하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겁니다. 양충모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으로 최용택 전 남원시 총무국장을 임명했습니다. 기획 홍보와 행정 교육, 의료복지, 청년 등 6개 분과의 15명의 위원과 30명의 자문위원으로 꾸려졌습니다. 양 당선인은 인수위 활동을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닌 향후 4년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약속한 일 잘하는 경제시장을 실천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 우리 국가예산 확보, 또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 등 남원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 남원이 가진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미래 성장 동력과 연결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미래산업 중심도시이자 K컬처 거점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제시장을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인구도 늘어나고 특히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남원 정말 행복한 남원, 정말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최 위원장도 경제도시 실현과 시민 주권도시 구현, 화합과 소통을 인수위 운영의 3대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최 위원장은 전통적인 문화관광도시의 명성을 넘어 AI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강소도시로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의 훌륭한 성과는 계승하고 미흡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한치의 시정 공백도 없는 안정적 인수를 완수하겠습니다. 인수위는 활동을 마친 뒤 30일 안에 백서를 작성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 안에는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10일 전북교육청에서 인수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수위는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위원장을, 이영원 신림초등학교장이 부위원장을 각각 맡습니다. 또 김영기 전 남원학생교육문화관장을 비롯한 9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천 당선인은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듣고 전북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음주운전 전력의 인수위원을 알면서도 내정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천 당선인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시의회 A 의원을 인수위원으로 내정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씨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전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천 당선인은 음주운전 전력을 인지했음에도 내정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위원 인선 과정에서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전북교육의 신뢰 회복을 말하려면 인수위 구성부터 더 엄격하고 투명했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천호성 전북도교육감 당선인의 선거운동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전북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전주시의 한 카페에서 열린 상담교사 간담회에서 천 예비 후보 캠프라고 표기된 명패를 사용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천 당선인은 간담회를 준비한 실무자의 착오로 표기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0일 낮 12시쯤 임실군 지사면의 한 농기계 창고에서 트랙터의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콤바인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병목 현상이 발생했던 송산동 송영교 확장 공사를 마치고 전면 개통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기존 폭이 5m였던 교량을 12m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폭 7m, 길이 62.5m 규모의 합성형 라면교를 신설해 전체 폭을 12m로 넓혔습니다. 그동안 송영교는 폭이 좁아 마주오는 차량이 교차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남원 용북중학교가 전북도 내 중학교 가운데 두 번째로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지난 5일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 IBO로부터 용북중이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용북중은 앞으로 토론과 논술 중심 수업을 통해 사고력을 키우고 창의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교육을 본격 운영합니다. 또 스마트 기기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자기주도 학습, 1인 1학기 연주 등 국제적 지도자로 키우기 위한 혁신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 측은 이번 인증이 학생 성장뿐 아니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며 안정적인 관광 수요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 방문객은 107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임실군은 임실엔 장미축제의 성공과 다양한 홍보가 가족과 연인, 젊은 층 관광객 유입을 크게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방문객은 383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실군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 그리고 봄의 장미축제, 가을 치즈축제, 겨울 산타축제로 이어지는 4계절 축제를 통해 연중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구조를 만든 것이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외에서 걸려온 사기 전화를 국내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며 범죄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자영업자를 속인 이른바 노쇼 사기 조직에 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의 한 원룸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는 수십 대의 휴대폰이 거치대에 빽빽하게 꽂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걸려오는 사기 전화를 국내 010번호로 바꿔주는 불법 중계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전북 지역 원룸 4곳을 빌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행에 쓰인 휴대폰 300여 대와 유심칩 1,900여 개 등을 압수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관리한 중계기는 공공기관 사무용품이나 식당 주류 대량 주문 등을 미끼로 한 노쇼 사기 5건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피해액만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예전에는 심박스를 통해서 거쳐갔는데 지금은 휴대전화 하나가 하나의 중계기 역할을 한다. 각자의 핸드폰이 각자의 중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집에서 유심칩만 주기적으로 갈아 끼워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범죄 조직의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수대는 관리책 4명을 구속하고 장비를 공급한 배후 세력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범죄 인프라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데 이 중객의 단속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경찰은 010 번호라에도 군부대나 관공서 명의의 대량 주문이 오면 반드시 대표 번호를 확인하고 선입금이나 대납 요구가 있으면 즉시 거래를 끊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 지역 시군의회의 출장비 부풀리기 관행을 수사한 경찰이 공무원만 검찰에 넘기자 시민단체들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전북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허울뿐인 수사 결과를 폐기하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해 진짜 몸통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경찰은 전북 지역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42건과 관련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쓴 혐의로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 등 46명을 송치했으나 출장을 다녀온 지방의원들의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광역의원을 포함 13명을 검찰에 넘겼고 인천경찰청 또한 국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린 기초의원 등 24명을 송치해 전북경찰청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남원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강동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낙선 인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감사와 작별의 뜻을 전했습니다. 강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생 정치인으로 살아오며 달려온 길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니 마음속에 묘한 울림이 남는다며 8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시민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에 여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는 28세에 국회에서 시작한 정치 여정을 회고하며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민주화 운동과 투옥, 그리고 고향 남원을 위해 바친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고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가 자유인의 삶을 다시 걸어가겠다며 시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남원시는 용성고등학교가 교육부의 협업형 특성화고 공모사업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성고는 AI팜과 AI팜테크, AI팜 카펫과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학생들의 현장 실무 역량을 키울 계획입니다. KT와 파만농 같은 기업과 전북대학교 등 대학과 손잡고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핵심 인재를 길러낼 방침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용성고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45억 원을 포함한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용성고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우리 학생들이 남원에 성공적으로 취업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기업, 대학이 함께 지역 전략산업 인재를 키우고 정착까지 돕는 교육부 핵심 정착 사업입니다. 남원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증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남원시는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 지킴이 제도 등을 운영하며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 친화 정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30년 6월 4일까지 4년간 이어집니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치열했던 경쟁만큼이나 갈라진 지역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당선인들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남원과 순창 임실지역 단체장 당선인들은 선거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풀고 화합과 소통의 뜻을 밝혔는데요. 정병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9기를 이끌 전북 동부지역 시군 단체장 당선인들에게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모을지와 앞으로 4년간 주민과 소통 계획을 물었습니다.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서로 비방하며 갈라진 것은 맞지만 결국 모두 같은 남원 시민이라며 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여 년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주권 시대를 첫 과제로 내세우며
시장 직속 민원 처리기구와 의회,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습니다. 민원 처리 최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시장 직속으로 또 우리 민원 처리 기구를 또 만들어서 최우선적으로 좀 할 겁니다. 의회랄지 이런 부분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야의 소통을 같이 할 거고요. 재선에 성공한 최영일 순창군수 당선인은 선거 초반부터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끝까지 지켜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른바 인사행정을 이어가며 새 임기에도 300여 개 마을을 빠짐없이 방문해 소통 창구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4년 동안 320개 마을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던 것처럼 근본 새로운 임기에도 변함없이 주민들과 계속해서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고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은 치열한 선거전 속 갈등과 반목을 짚으며 경쟁했던 후보들을 선거대책본부에 합류시킨 통합선대위를 구성해 화합을 실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차별 없는 소통 군정을 이어가고 국민이 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체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소통을 통해서 차별 없는 임실 군민을 모셔왔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계속 유지시켜서 소통하는 군정을 만들어서 원수업 서비스까지 단일화된 그런. 당선인들이 저마다 화합과 소통을 강조한 만큼 이들의 다짐이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이라는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다음 달 2일 개막하는데요. 30년 동안 장르 영화의 실험과 도전을 이끌어온 영화제는 이제 스크린을 넘어 AI와 첨단 기술까지 품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올해 영화제를 이정하 기자가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하얀색 천이 거치자 알록달록한 색채의 거대한 문 형태 조형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메인 조형물 판타스틱 포털입니다. 30년 역사를 축하하는 메시지들이 조형물 위를 하나둘 채웁니다. 올해 슬로건은 뉴에라 뉴스킨. 영화제 정체성은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를 모색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30년간 지켜온 도발적이고 환상적인 핵심 스피릿은 굳건히 유지하되 다가올 시대에 맞춰 폼과 외양을 과감히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장르 영화 거장들과 세계적인 스타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한편 한국 장르 영화 30년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특별 프로젝트도 마련됩니다. 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장르 영화제라는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관객들에게 새로운 영화적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섹션 체계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2년 전부터 단편 중심으로 선보인 AI 인공지능 영화 부문은 이번에는 장편까지 한층 더 확대됐습니다. 확장연실, XR 등 몰입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비욘드 리얼리티 전시도 이어집니다. 영화의 본질인 인간의 감정과 영혼을 깊이 있게 통찰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AI와 첨단 기술이 영화적 상상력과 함께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아주 매혹적인 방식으로 보여드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50개국 작품 321편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이 가운데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만 93편으로 다음 달 2일부터 11일 동안 부천 일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